자, 갑시다. 소리에 관한 규정이죠. 두음법칙입니다. 여러분, 두음법칙은 이거 좀 한번 물어봅시다. 두음법칙에는 뭐가 올 수 없죠? 세 가지죠, 사실은. 첫 번째 뭐가 올 수 없다? 차성, 복자음이라는 게 올 수가 없는 거죠. 차성, 복자음이 뭐죠? 처음에 올 때는 자음이 여러 개가 올 수 없다는 거죠. 중세국어에서 많이 보이죠. 뭐 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차성, 복자음입니다. 처음에 차성에다가 자음이 복합돼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수 이런 것들은 가능하죠. 이건 복자음이 아니라 우리의 그냥 된소리죠. 하나의 음운이니까 복자음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올 수 없다? 니은이 올 수 없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는데, 세 번째 니은인데 우리 이거 니은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국외음악의 니은이라고 하는 거죠. 국외음악의 니은이라는 건 뭐 앞에서는 이 모음 앞이나 이 선행 모음 앞에서는 무엇이 올 수 없다? 니은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이거 뭐죠? 계집 여죠, 원래가. 이제는 뭐 계집이라는 게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여자 여자라고다가 하는데 어쨌든 간에 원래가 중국에서 만든 거니까. 자, 그랬을 때 잘 보세요. 계집 여니까 이렇게 쓰면 원래 뭐가 돼야 돼요? 여자가 돼야 되죠. 근데 여자라고 써요? 여자라고 써요? 얘가 맞고 얘는 틀리죠. 왜요? 뒤에 여가 뭐가 된 거죠? 이 선행 모음이 온 거죠. 이와 어가 만나서 여가 됐으니까 그 앞에는 뭐를 쓸 수 없다? 니은을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요? 얘는 뭐라고 써요? 남여예요, 남여예요? 얘가 맞고 얘가 틀린 거죠. 왜요? 첫 음이 아닐 때는 본음을 쓰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얘는 뭐라 잘 안 보이나? 얘는 뭐라고 해야 돼요? 늙을 로죠. 그러면 로인이에요, 노인이에요, 오인이에요? 왜 노인이 돼? 왜 여기는 니은을 써? 니은을 못 쓰는 건 알겠는데 왜 니은을 써요? 뭐가 아니니까 이 모음이나 이 선행 모음 앞에 온 게 아니니까 얘는 국외음악된 니은이 아니잖아. 니은이라고 다 쓸 수 없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물어보는 게 이런 거예요. 왜 니은 써요?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가시면 모음 다시 가셔서 한자 단어의 첫머리이며 첫머리 이 모음 앞에 오는 니은이나 리을은 무엇으로? 이응이나 리을로 표기한다. 바로 이 내용 다 설명한 거예요, 지금. 국외음악된 니은은 올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니은은 앞에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도 별표 쳐야죠. 열율 표기. 여러분들 이거 아주 지겹죠? 열율은 뭐로 한다? 열과 율로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언제 써야 되는 겁니까? 열과 율은 언제 쓰는 거예요? 언제? 두 가지 경우가 있죠. 뭐 니은이나 모음 뒤에는 뭐로 쓴다? 렬율을 한자음인 열율을 열과 율로 쓴다. 그래서 열율을 쓰는 경우는 모음이나 니은 뒤에서는 열율을 반드시 열과 율로 쓴다. 그래서 백분 율이에요. 율이 되는 거죠. 됐죠? 직 열이요, 직 리얼이에요. 직 리얼이 되는 거죠. 모음도 아니고 니은도 아니니까. 명중은 리을이 되는 거죠. 왜? 울림 이거 니은도 아니고 모음도 아니니까 리을이 되는 거죠. 합격 리을이 되는 거죠. 니은도 아니고 모음도 아니니까. 이거를 구분 잘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 밑줄 쳐보세요.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예요. 원래 두음법칙에는 어디에만? 글의 앞에만 올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신여성이면 이 신자가 새로운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중에 어떤 여성이다? 새로운 여성이란 뜻처럼 쓰이니까 얘가 뭐처럼 쓰인다? 접두사처럼 쓰이는 거죠. 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접두사처럼 쓰이니까 얘를 뭘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음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신여성이라고 써야 돼요? 신여성이라고 써야 돼요? 여성이라고 써야 된다. 왜? 첫 번째 음이기 때문에 니은을 쓰지 않는 경우죠. 왜? 이 선행 모음이 왔으니까. 그래서 신여성이 되는, 여성이 아니라 여성이 된다. 왜? 얘가 뭐처럼 쓰이고 있으니까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이기 때문에. 됐죠? 그 다음에 공연불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없는 연불이란 뜻이니까 원래는 이게 상념 영자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뭐처럼 쓰이고 있으니까 접두사처럼 쓰이고 있으니까 면불이 아니라 뭘로 쓴다? 연불. 왜? 얘를 빼면 얘가 뭐가 되니까 두음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니까. 이해되셨죠? 그 나머지 것도 뭐가 되는 거죠? 남존, 여비, 역, 이용, 연, 이율, 열, 역학, 해외, 여행 이런 식으로. 여행은 여행인데 뭐 해외여행. 그래서 됐죠? 상, 노인 이런 것들. 주의해야 될 발음, 주의해야 될 두음 법칙, 기억 별표. 신년도, 고랭지, 연년생, 한랭전성은 두음 법칙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랭지예요, 고냉지예요? 고랭지. 됐죠? 니 고유어, 구미, 외래어 다음에 쓰이는 한자어 밑줄. 이것도 별표입니다. 한자어 량, 룡은 모두 두음 법칙에 따라 적용한다. 한자어 뒤에는 랑, 양, 용을 쓴다. 무슨 말일까요? 량이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지금? 란이 있고 룡이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순우리말이나 외래어에는 뭐를 쓴다? 양, 난, 용을 쓰고요. 한자어에서는 뭐를 쓴다? 그냥 량, 란, 용을 쓰는 거예요. 쌍용일까요? 쌍룡일까요? 쌍은 뭡니까? 한자죠. 룡도 한자죠. 그러니까 한자어에는 뭐를 쓴다? 쌍룡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 쌍용 기업 있잖아요. 잘못 썼잖아. 그러니까 망한 거야. 이렇게 썼으면 계속 흥했을 텐데. 왜? 아니, 똑바로 웃던가. 그냥 상처만 이러고 웃으면 맨 앞에 앉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비웃는 듯한 느낌이잖아. 자, 그러면 외래어 같은 경우는 알칼리 량이에요, 알칼리 양이에요? 왜? 외래어니까 알칼리 양이 되는 거죠. 량이 아니라. 됐어요, 안 됐어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어린이 난이에요, 어린이 란이에요? 어떤 걸 기고할 때 어린이 난이 되는 거죠. 어린이가 뭐니까? 우리말이니까 얘를 줄이면 소화가 되잖아. 됐어 안 됐어? 우리말이니까 란을 쓰지 않고 난을 쓴다라는 거. 왜요? 두음 법칙 때문에. 리을 올 수 없잖아, 우리나라 말에서는. 자, 갑니다. 그래서 조심히 잘 봐야 돼요, 그것도. 기타 세 번째,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에도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 한국 여자 대학, 서울 리어관이 아니라 여관 이런 것들. 십진법에 따라 쓰는 수도 두음 법칙이 적용되는 것 6666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요. 됐죠? 기타상 본래 의미 개인 것은 개송, 개양, 개제, 게시판, 휴게실 써야 되고요. 의가 쓰인 단어는 뭐로? 의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링큼입니다. 링큼 아니고 링큼. 하니 바람, 늘리리, 띄어쓰기 많이 나오죠. 띄어쓰기가 아니라 띄어쓰기 이런 것들. 의레는 의레가 아니라 의레, 케케 묵다가 아니라 케케 묵다. 됐죠? 자,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때는 어떻게 된다? 본뜻이 유지되면 원형을 밝히고 본뜻에서 멀어지면 원형을 밝혀주지 않는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들어가다라는 말이 있죠. 들어가다라는 말이 있죠. 뭡니까? 들다와 뭐가 만난 거죠? 가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서 가는 거죠. 여기에 들다가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원래 뜻들이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다는 내가 여기로 들어서 가는 행위죠. 그 두 가지 뜻이 있으니까 소리 나는 대로 들어가다가 아니라 본음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겁니다. 들어가다. 됐죠? 돌다와 뭐도 있죠? 가다도 있죠. 합치면 돌아가는 건 뭡니까? 돌아서 나가는 행위죠. 그럼 원래 뜻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다는 안 되는 거고요. 원형이 나타난 돌아가다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됐죠? 그 원형에서 멀어진 거 뭐가 있습니까? 사라지다 한번 해볼까요? 사라지다와 사라지다인데 원래는 뭡니까? 살다에다가 뭐가 나온 거예요? 지다가 나온 거죠. 그런데 이 뜻은 뭡니까? 없어지다는 뜻이죠. 그 얘는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뜻과 전혀 관계가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원형을 밝혀지지 않아서 소리대로 사라지다, 원형이 없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 뜻에서 멀어졌다는 거죠. 기본형을 밝혀봤을 때. 쓰러지다도 마찬가지죠. 쓸다와 뭐가? 지다가 맞는 거죠. 근데 쓰러지다는 갑자기 하고 내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뭐 힘이 빠져서 툭 하는 거죠. 이때 쓸다는 뭐가 되는 겁니까? 슥슥슥슥 이행이잖아요. 그 뜻에서 멀어졌죠. 그러니까 소리대로 쓰러지다가 되지 쓸어지다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2번 별표 치셔야 되죠. 종결 어미는 오, 연결 어미는 이요. 어미 뒤에 붙은 조사는 요. 이것도 앞에 다 했지만 한 번만.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린 거예요? 아, 미안해요. 근데 답을 찾다가 이제 짜증을 내네? 어느 건 맞고 어느 건 틀린 거예요? 요가 조사죠. 조사인데 책 플러스 이 다가 되는 거죠. 서술격 조사죠. 그러니까 이 다음에는 오는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줄여서 뭐가 되는 겁니까? 책요가 되는 거죠. 책이요, 서술격 조사 뒤에는 요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은 책이요 이러잖아요. 제일 틀린 말만 맞다고 우기는 거죠. 책이요 또는 책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도 이거 같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종결 어미는 뭐? 오. 연결 어미는 이요. 됐죠? 나는 길이요 진리이니라 연결 어미죠. 그러니까 뭘 쓸 수 있다? 이요. 이리로 오시오. 이거 책이요. 이건 종결 어미죠. 종결 어미는 뭐를 쓴다? 오. 그러니까 이 오를 써서 뭐가 된다? 줄이면 요가 되는 겁니다. 종결 어미냐 연결 어미냐를 잘 보셔야 돼요. 외사약은 웃지요. 나도 알지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원형을 밝혀 적는 것 다 중요하겠죠.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가 된 것. 길이는 원래 뭐죠? 품사. 길다, 길고, 기니, 길은 뭐가 되는 겁니까? 품사가 원래 뭐예요? 형용사. 거기다가 이가 붙으면 길이는 뭐가 되는 거죠? 명사. 그러니까 이나 음은 뭐가 되는 겁니까? 파생, 점, 미사가 되는 거죠. 품사를 바꿔버리는 거죠. 깊다는요, 형용사를 깊이 명사로 바꿔버린 거죠. 그 원형을 밝힌다는 얘기입니다.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가 됐으니까. 또 이와 희가 붙어서 부사가 된 거. 같이, 길이, 높이, 많이, 밝기, 익히, 작기 전부 뭐가 된 겁니까? 용언에서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가 됐죠. 그러니까 원형을 밝혀 적어서 각, 길, 높만 자체가 있는 겁니다. 하다, 거리다가 붙은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거. 깔쭉하다 대신에 깔쭉이. 살살하다, 오뚝하다, 홀쭉하다 대신에 살살이 오뚝이가 됐을 때도 뭐를 된다?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된다라는 거. 거리다가 붙은 의성어, 의태어, 어근에 이다가 붙어서 된 용언, 그 원형을 밝혀 적는 겁니다. 망설이다. 그 다음에 직걸이다.
퍼덕이다. 그러니까 원형 그대로 있는 겁니다. 됐죠? 그다음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부사나 명사가 된 것. 곳곳이, 낱낱이, 묵묵히, 샅샅이, 바둑이, 산발이, 절뚝발이 전부 다가 원형을 그대로 밝혀 적는 거죠. 그 다음에 비읍. 명사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사가 붙을 때 갑, 지다, 넙, 뚜리, 입, 사기 이런 것들. 합성어가 붙어서 된 말도 뭐를 한다? 원형을 밝혀 적는데 다 중요하죠. 두 번째, 소리나로 되는 경우입니다. 이나 은 위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사가 붙어 명사가 된 겁니다. 뭐가 되는 거죠? 어떻게 된 건가요? 몇 가지만 좀 해볼까요? 넘어 또 뭐가 있어 지금? 마감, 마개, 무덤 해봅시다. 잘 보세요. 앞에는 보통이 이나 은이 붙어서 명사가 되면은 뭐가 붙는 겁니까? 원형을 밝혀 적는 거죠. 근데 여기 봅시다. 기본형이 뭘까요? 넘다에다가 뭐가 온 겁니까? 어가 온 거죠. 이나 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넘어는 뭐가 되는 겁니까? 넘어의 품사? 무덤의 품사 그러면 명사, 마개의 품사, 마감의 품사, 넘어의 품사, 명사. 그러면 명사로 바뀌긴 했지만 이나 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소리대로 뭐가 된다? 넘어가 되는 겁니다. 이때 소리는 이게 다 뭐가 넘어오면 돼? 연음이 되면 되잖아요. 마감도 막다에다가 뭐가 온 겁니까? 암이 온 거죠. 근데 이나 음이 아니죠 지금 분명히. 그러니까 소리대로 뭐가 된다? 마감. 마개도 막다에다가 뭐가 온 겁니까? 애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나 음이 아닌 명사가 왔으니까 연음이 돼서 뭐가 된다? 마개. 무덤도 묻다에다가 동사 묻다에다가 뭐가 온 겁니까? 엄이 온 거죠. 그러니까 엄이라는 게 왔으니까 이나 음이 또 아니야. 그러니까 소리대로 디귿이 뭘로 와서 연음이 돼서 무덤이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경우,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경우, 이나 음이 아닌 경우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겁니까?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거. 할짝거리다. 할타인데 거리다가 붙어서 품사가 바뀌었어. 근데 기본형은 할타죠. 그러니까 겹받침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뭐가 된다?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세 번째, 어원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 넙치, 올무 같은 것. 네 번째, 하다, 거리다를 붙을 수 있는 어근에 이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사가 붙어 명사가 된 것. 개굴, 거리다 에다가 개굴, 이가 붙은 거죠. 이가 붙으니까 개구리가 되는 거잖아. 소리대로 해서 개구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거기 보면은 귀뚜라미, 깍두기, 얼뚜기, 동그라미, 딱따구리 마찬가지입니다. 덜아와 든지 모르는 사람 없죠 이제는. 더는 언제 쓰는 겁니까 여러분들? 더의 개념은 과거 해상, 나머지는 전부 든. 과거 해상은 던 또는 더. 여러분 작년에 왔던 철수예요? 작년에 왔든 철수예요? 죽었다 깨도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작년이니까 언제 얘기입니까? 과거. 그럼 잘 보세요. 먹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요. 먹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요. 든지. 보든지 말든지요. 보든지 말든지요. 든. 왜? 과거가 아니니까. 됐죠? 그 다음에 이와 희가 붙어서 된 부사입니다. 용언의 기본형이 하다, 동그라미 치시고 끝나지 않거나, 다시 말하면 하다를 뭐 할 수 없다? 붙일 수가 없다 이겁니다. 어근이 시옷으로 끝날 때는 이를 쓴다. 곰곰하다 돼요 안 돼요? 나는 오늘 곰곰하다? 하다 붙을 수 있어요? 안 되죠. 더욱하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됐죠? 또는 뭐 어근이 시옷으로 끝날 때 생긋하다는 되지만 어근이 뭘로 끝났습니까? 생긋은 하다를 의젓 하다는 붙일 수 있죠 분명히. 근데 의젓은 어근이 뭘로 끝났어요? 시옷. 그러면 뭐를 쓸 수가 없다? 뭐를 쓸 수가 없다? 히를 쓰지 않고 뭐를 쓴다? 이를 쓴다. 이해됐어요? 다음에 또 보시면 히로 적는 것. 나머지 뭐 급히, 꾸준히, 딱히, 도저히 이런 것들.
예요, 예요, 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닌데 중요합니다. 넘기시고요. 주의해야 될 표기입니다. 이거 뭐 하면 돼요, 여러분들? 한번 보아야 돼요. 이것까지 우리가 또 읽어가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추가된 표준어 2011, 14, 15 이거니까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문장 부호. 여러분들 문장 부호도 은근히 잊을만 하면 한 번 정도 나오는 거니까 한번 그래도 봐두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자, 1번. 다음 밑줄치인 단어가 표준어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그랬습니다. 담벼락에는 개발세발 아무렇게나 낙서가 되어 있다. 맞아요? 틀려요? 개발세발 맞습니다. 개발도 맞습니다. 2번. 어제 딴 쪽밤을 아이들 몰래 까서 먹고 있다. 쪽밤이 아니고 무슨 밤? 쌍동밤. 쌍둥이 아니라 쌍동밤. 2번이겠죠? 창을 통해 뜨락을 바라보니, 여러분들 뜨락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뜰을 바라보니 이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하게 들은 말은 뜰을 바라보니 이게 맞는 말이고요. 뜨락도 같은 말입니다. 완연한 가을이었다. 4번.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것도 맞고요. 날개를 펴는 것도 맞습니다. 됐죠? 2번. 다음 글에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뭐로 적대? 소리대로 적대. 뭐에 맞게? 어법에 맞게. 이 문제는 정말 많이 봤던 것 같죠, 여러분들도? 3번. 다음 중 밑줄친 단어의 사용이 옳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반드이와 반드시죠. 반드이는 언제 쓰는 겁니까? 반드이는 똑바로 고든 자세 할 때 반드이 앉아라죠. 근데 문제는 표기는 다르지만 발음이 같아버리는 게 문제죠. 반드시는요, 꼭이라는 뜻이죠. 꼭. 그러니까 선을 반드시 그어라. 맞아요? 틀려요? 맞죠? 반드시 똑바로 그어라 이거죠. 꼭 그어라가 아니라 똑바로 그어라. 맞습니다. 너는 눈을 감고 노래를 사귀었다. 여러분들, 사귀다와 삭히다가 되는 겁니다. 사귀다는 뭐가 되는 거죠? 내 마음의 어떤 기분 같은 것들을 뭐하다? 가라앉히는 게 삭이는 거죠. 삭히는 건 뭐죠? 또 홍어. 그냥 꽉 할 때 콧구멍이 뚫린다면서요. 저는 안 먹어서 잘 모르겠는데, 침 돌아? 그만하자. 뭐 할머니 입술 모양으로 해가지고 왜? 배고파서 그래요. 저는 홍어 그거 잘 안 먹어서 그 냄새를 난 좀 역하게 해. 근데 이거 먹는 사람은 되게 좋아하더라고. 근데 약하게 하면 괜찮은데.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굳이 찾아 먹는 편은 아니고, 또 하나 그 전라도가에 홍어가 있다면 나는 경상도에 과메기를 안 먹어요. 또 이런 식이지. 내가 못 먹는다고, 내가 안 먹는다고. 개인의 음식 취향은 존중해줘야 돼요. 근데 과메기 하면 뭐 고추장이나 미역에 이렇게 해가지고, 또는 김, 미역에 이렇게 먹는데, 나는 예전에 먼저 좀 비린 맛이 나가지고 안 먹거든요. 또 잘 먹는 사람은 또 엄청 잘 먹어. 그러니까 가끔씩 과메기를 누가 박스로 보내주기도 해. 그 왜 요 하얀 박스 있잖아요, 이런 거. 몇 킬로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먹으라고 주면 나는 안 먹는데, 누가 보면 우리 부인님이 다 먹어. 좋아하는데 나는 안 먹어. 그러니까 냄새도 싫어. 근데 먹지 말라고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옆에서 난 다른 거 먹어야지 뭐. 그런 식으로. 자, 그러면 눈을 감고 분노니까 분노는 삭히는 거예요, 삭이는 거예요? 사귀는 건 사귀었다가 되는 거죠. 맞네요. 너는 왜 그렇게 속을 썩히느냐? 썩히느냐도 뭐가 되는 겁니다. 썩이다는 뭐가 되는 거죠? 썩이다는 근심 상태로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상태가 썩이는 거죠. 썩히는 거는요, 능력 따위를 뭐 하는 겁니까? 펼쳐보지 못하는 건 썩히고 있는 겁니다. 능력은. 또 하나가 뭐가 있어? 음식을 썩히는 건 부패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왜 그렇게 내 속을, 내가 부패됐나? 내 속을 뭐 능력인가? 그거 아니죠. 썩이느냐가 돼야 되겠죠. 3번. 사우나에서 눈을 지그시. 여러분, 지그시와 지긋이가 있는 거죠. 지긋이는 언제 쓰는 겁니까? 지긋이. 잘 보세요. 지그시는 언제 쓰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것도 지긋이죠.
지긋이. 또 하나는 참을성이 있는 것도 지긋입니다. 그런데 지그시는 뭐가 되는 거죠? 누를 때 지그시 누른다 이러죠. 그러니까 조용히 슬며시 뭐 요 정도가 되겠네요. 뜻 정도가. 그러면 사우나에서 눈을 슬며시 조용히 감았다. 요 정도 되겠죠. 그 마사지 하다 보면 되게 아플 때 있잖아요. 나는 뭐 아프면은 시원하다 그러는데 그냥 난 아파. 아파. 그래서 내가 가면은 늘 외국 가면은 이 손마다 달라서 누르면은 나는 항상 얘기해. 아 이렇게 그냥 영어도 아 그러면은 뭐 자기들이 뭐라고 얘기하잖아. 좀만 아 이러거든. 나중에 어떤 여자분이 계속 하는데 진짜 아프더라고. 그분 진짜 이거 압이 세. 나는 진짜 아프니까 특히 발 이렇게 할 때 너무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살살 해달라고. 근데 계속 얘기가 나 아프고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나중에는 한 1시간 정도 했나? 90분 막 120분 하잖아. 90분짜리 전신 이렇게 하는데 한 1시간 정도 지났나 막 잠들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딱 소리 내니까 한국말을 하더라고. 아 엄살을 하지 마요 막 이런 거. 나 진짜 아픈데 나가라고 하는데. 뭘 나가라. 근데 이게 진짜 아파. 근데 어떤 분은 또 너무 너무 안 해. 그럴 때는 좀 세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또 얘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 됐죠? 자 4번 다음 중에서 표준어가 아닌 겁니다. 영수는 형의 장난에 삐쳐서 화를 냈다. 맞아요? 틀려요? 삐쳐서? 맞습니다. 기본형이 뭐죠? 삐치답니다. 자 겨울이 되기 전에 먹을거리를 장만해야 돼. 같은 말로는 먹거리도 되는 겁니다. 그는 종이 위에 무언가를 끼적이고 있다. 끼적이고도 맞고 뭐도 맞습니까? 끄적이다도 맞는 겁니다. 끼적과 끄적 둘 다 맞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뭘 많이 쓰는 겁니까? 끄적끄적 하는 말을 많이 쓰죠. 사냥꾼은 산에서 길을 잃은 숫돼지. 여러분들 숫돼지인가요? 아니죠. 숫해자가 숫돼지죠. 그러면 숫을 붙여서 뭐가 되는 거는 거센 소리가 안 나는 거는 양념쥐가 있는 거죠. 양념쥐. 이거 말고는 전부 다가 뭐 퇴지, 수평아리, 수탕나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양념지만 수가 붙는 거죠. 됐죠? 5번째. 그러니까 여기는 수퇴지가 되겠죠. 다음 중 한글 맞춤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돗자리 우덜은 얼핏처럼처럼 밑줄 칠까요? 디귿 소리로 나는 받침 뒤에서 디귿을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시옷으로 적는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좀 기억 잘 해두셔야 돼요. 2번 깨끗, 버젓, 정확히, 솔직히, 도저히처럼 부사 끝의 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는 것은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맞습니다. 그쵸? 3번째 소쩍새 햇쓱하다 움찔처럼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지만 싹둑, 갑자기, 깍두기는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앞에서 했던 거죠. 해돋이, 같이, 거치다처럼 디귿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디귿이 지읒처럼 소리 나더라도 디귿처럼 적는다. 그러니까 국의 음한데 표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소리대로 적는 거 아니죠. 5번 틀렸네요.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뭐로 적되 소리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맞네요. 꽃을 꽃이 꽃밭으로 적고 글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되죠. 꽃을 꽃이 꽃밭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설명해 놓고 뒤에 글자 그대로 읽는 거 아니죠. 읽는 거와 표기는 다른 거죠. 소리와 표기는 분명히 다르니까. 6번 보기에 밑줄친 말 중에 어법에 맞는 것을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큰어머니께서는 언제 오실런지요? 맞아요? 틀리죠. 어떻게? 오실는지요입니다. 런지요가 아니라 는지요예요. 2번 내가 가진 돈은 통틀어 500원 뿐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뿐은 뭐가 되는 겁니까? 체언 뒤에는 뭐가 되는 거죠? 조사. 그쵸? 관용
사용 어미 앞에서는 뒤에서는 뭐가 된다? 의조 명사가 되는 거죠. 원이 체언이니까 뿌는 조사이다도 조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붙여 쓰는 건 맞습니다. 다음 물음에 아니요로 답하시오. 맞아요? 틀려요? 왜? 아니요 답하시오 되는 거죠. 답하시오는 맞습니다. 리을 사용 후에 수도꼭지를 꼭 잠가. 여러분들 잠가는 기본형이 뭡니까? 잠그다에다가 아가 와서 뭐가 된 겁니까? 의탈락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잠가는 맞습니다. 의탈락 현상은 규칙이에요? 불규칙이에요? 규칙입니다. 의 뒤에 모음이 오면 여지없이 의가 떨어지니까 규칙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7번 밑줄 부분이 한글 맞춤법에 맞는 것은 그는 발을 헛디뎌 하마 트면인가요? 하마 터면인가요? 하마 터면. 생각 건대인가요? 생각 컨대인가요? 왜요? 잘 보세요. 생각 하 건대죠 원래가. 그런데 하 앞에다가 뭘로 끝났습니까? 안울림 소리가 안울림 소리는 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 건대가 맞는 거지 생각 컨대가 되는 건 아니에요. 됐죠? 앞에서 했던 거잖아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2번도 틀렸죠. 3번 아무튼이 아닙니다. 이거 뭐 이상하게 썼네. 누가 봐도 이건 뭐 찍을 수가 없겠다. 아무튼입니다. 시옷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이거 왜 나온 거니? 언니는 식구 중에 제일 먼저 일어나 마당 청소를 할 정도로 부지런다. 왜요? 부지런하다죠. 하다가 붙었죠. 근데 앞에 뭘로 끝났습니까? 울림소리죠. 그러면은 부지런 히읗 다니까 얘가 축약이 돼서 부지런 타가 되겠죠. 그러니까 맞는 겁니다. 정답은 4번. 8번 밑줄 친 것 중에서 어법에 맞게 수정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위와 위는 어떻게 아까 구분한다 그랬죠? 얘는 위와 아래에 구분이 있으면 위가 되는 거고 없으면 우시 되는 거죠. 또 이 위도 위와 윗이 있는 거죠. 위는 언제 쓰고 된 소리와 거센 소리에 쓰고 윗은 예사 소리에 쓴다. 됐죠? 그래서 위층이 맞아요? 위층이 맞아요? 위층이 맞는 거죠. 거센 소리가 왔으니까. 위쪽이 맞아요? 위쪽이 맞아요? 위쪽. 된 소리가 올 거니까. 아래쪽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면 위층 맞아요? 위층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뭘로 고친다? 위층으로 고쳐야 된다. 제대로 고쳤죠. 그는 돈 틀려 그곳을 떠났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습니까? 동이 트면 해가 뜨고 해가 지면 날이 저문다. 이거 생각나죠? 날이 저물면 황혼역이 된다 했던 거. 그러니까 동틀역을 뭘로? 동틀역으로 고치는 건 맞습니다. 내일 그의 동생의 22째 생일이다.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22째가 아니라 22째 맞죠? 숫지, 양념지 생각나시죠? 양념지는 시옷을 받쳐 적지 않고 수 쓰는 거죠. 아니. 양념지는 뭐를 쓰는 겁니까? 숫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시옷을 쓰지 않는 건 뭐가 되는 겁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가 숫태지, 숫탕나기, 숫평아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거꾸로 가야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9번 다음 한글 맞춤법 총칙 내용에 모두 부합하는 것 그랬습니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 자, 1번 거시기. 표준어 맞아요? 틀려요? 이거 사투리 아닙니다. 보통 이제 전라도에서 거시기인 게 거시기 이러니까 사투리로 알고 있는데 이거 표준어입니다. 그렇죠? 수탁나기 제대로 썼죠? 소리대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오십시오는 뭐 어법에 맞도록 하는 거 맞아요? 표기는 오지만 발음은 뭡니까? 오도 되고 요도 되는 거죠. 이 모음 때문에. 발음은 두 개 다 쓰지만 종결어미는 뭘로 쓴다? 오로 쓴다. 그래서 아까도 요는 못 썼잖아. 연결어미는 뭘로 쓸 수 있다? 요.
그것은요, 내가요,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죠. 그건 종결어미니까. 그런데, 연결어미니까 종결어미는 반드시 뭘로 쓴다? 오로. 이건 구분할 수 있잖아요. 아유. 정답 1번이죠. 2번은 천정이 아니죠. 뭡니까? 천장. 곱빼기 학생이었다는 문제였고, 위층이 아니라 위층. 4번은 뭐가 틀렸죠? 쌍용 아니죠. 한자이기 때문에 량, 룡, 난을 써야 되는 거죠. 쌍룡이 되는 겁니다. 멍게는 맞는데 불나비 맞아요? 불나비가 맞아요? 분나비가 맞아요? 분나비가 맞습니다. 소리 나는 왜? 리을 탈락 현상이죠. 합성어나 파생어 뒤에 나도 살자가 오면 뭐가 떨어진다? 리을이 떨어지는 현상이죠. 그래서 바늘 플러스 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느질. 딸 플러스 님도 따님 이런 식으로. 개수 한자 합성어에는 뭐만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6가지를 제외하고는 시옷을 받쳐 적을 수 없죠. 곡간 같은 새빵살이, 착간의 숫자, 택간간 횟수를 빼고는 하면 안 되죠. 둘 다 한자어기 때문에 개수입니다. 근데 뭐는 맞죠? 사이소리 현상은 맞습니다. 10번. 다음 원칙에 맞게 쓴 어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잔, 찬, 아이고 이건 이제 알겠죠, 여러분들. 잔은 언제 쓰는 겁니까? 찬은 언제 쓰는 거예요? 언제 쓰는 거예요? 지 않으는 잔이 되는 거고 치 않으는 찬이 되는 거죠. 그러면 1번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찬은 되는 겁니다. 생각하건대 요거 봅시다. 뭐가 있습니까? 하가 있는 거죠. 근데 앞에는 뭐가 있죠? 안울림 소리니까 하 자체가 생략돼서 생각건대가 돼야 되죠.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생각컨대 잘못된 거죠. 익숙하지도 왜 역시 뭐니까? 안울림 소리니까 떨어져서 익숙지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익숙지 맞고요. 심심하지 않게도 지 않게지만 하 앞에는 뭐가 있는 건가요? 미음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무슨 소리? 울림 소리죠, 분명히.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심심찬케가 되는 거죠. 울림 소리니까 심심찬케. 기러기야 기러가 맞습니다. 이제 이건 알겠죠. 지않게 찬케도 알겠고. 11번. 밑줄 친 단어 중 우리말의 어문 규정에 따라 맞게 쓴 겁니다. 위층에 가보니 맞아요? 아니에요. 위층에 가봐야 되죠. 왜? 거센 소리가 왔으니까. 뒤편 맞아요? 뒤편이 맞아요? 틀려요. 왜? 편은 무슨 소리니까? 거센 소리니까 시옷이 없어야 됩니다. 됐죠? 3번 그 일에 익숙치. 아이고 금방 했는데 익숙하지니까 익숙지. 정답 3번이죠. 생각컨대가 아니라 생각건대가 되는 거죠. 왜? 각의 기억이 뭐니까? 여기 금방 나왔잖아요. 안울림 소리니까. 12번 다음 한글 맞춤법 총칙 1항 원칙에 따라 보기의 예를 옳게 구분한 것. 맞춤법은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원칙으로 한다. 지붕 맞아요? 틀려요? 소리대로 적은 겁니까? 어법에 맞도록 한 겁니까? 집과 뭐가 맞는 겁니까? 웅이 만난 거죠. 그럼 뭐? 소리대로 한 거죠. 그러면은 소리대로 원칙 기억이 들어가야 되겠죠? 의노는요? 원래는 뭡니까? 의론이 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뭐가 된 겁니까? 의논이 되니까 소리대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타향살이는요? 타향 플러스 뭐갑니까? 살다에다가 이가 와서 타향살이가 된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된 겁니까? 뭐가 된 거예요? 요 어법에 맞도록 쓴 거예요. 타향살이. 어법에 맞도록. 소리대로 적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타향. 그렇죠. 살이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어법에 맞도록 가야 되고요. 오세요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원래 뭐가 된 겁니까? 오 플러스 시 플러스 어요가 온 거죠. 오시 어요. 오시 오니까.
자, 그러면 이거 뭐대로 쓴 겁니까? 소리대로 쓴 거죠. 합격률은요? 여러분들 합격률이에요, 률이에요? 률. 왜? 모음과 니은일 때만 열과 율이고 나머지는 률이니까 률을 쓰는 거죠. 어법에 맞도록 쓰는 거죠. 지금 이거는. 그 다음에 붙이다는요. 소리대로 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붙이다. 국외음화가 일어나 버리는 거죠. 국외음화지만은 뭐로 쓴다? 어법에 맞게 쓰는 거죠. 국외음화는. 그러면 순서대로 하면은 소리대로 적는 거는 기역, 니은, 리을. 그러면 어법에 맞도록 쓰는 건 디귿, 미음, 비읍.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3번 기역, 리을의 단어 표기가 옳은 것 그랬습니다. 머리기름. 여러분들 이거 우리말이죠. 머리기름입니다. 근데 이건 머리기름, 머리말 뭐 이거 예외가 많으니까 방법 없다 그랬습니다. 외우시라고. 머리기름을 바르고 그럼 머리기름을 바르고 1번 틀렸고요. 나타난 서울 손님은 음료수를 마시자마자 마을의 전셋집 맞죠? 한자와 우리말의 합성어니까 전셋집이라고 적는 거 맞습니다. 뭐가 한자인가요, 여러분들? 전세가 한자. 집은 가짜잖아. 집 가짜. 가가호호. 아, 정말 전세가 한자. 집은 우리말. 그래서 가택조사할 때는 한자잖아요. 전셋집 맞습니다. 정답 2번. 나온 곳에 있는지 몰랐다. 마침내 김씨네에 나온 빈 방이 있어 함께 가보았다. 김씨는 어디에 갔는지 코빼기가 맞아요. 코빼기가 맞아요. 코빼기가 맞습니다. 코빼기. 보이지 않았다. 주인 없는 집의 암탉은요. 여러분들 암탉이에요. 암닭이에요. 암 플러스 히읗 플러스 닭입니다. 그래서 암탉이 되는 겁니다. 됐죠? 마찬가지로 조 플러스 히읗 플러스 쌀이 만나서 뭐가 된 겁니까? 좁쌀이 되는 거죠. 아, 조는 비읍이 온 거죠. 그쵸? 이유 없이 비읍이 덧났을 때는 표기를 좁쌀로 쓰는 것. 얘는 살이 쌀. 얘는 비읍이 덧난 경우고. 자, 또 볼까요? 서울에서 온 손님이 신기한 듯 서울 손님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래서 맞는 것 2번입니다. 14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줄여쓴 말. 지금 줄여 쓰고 있잖아. 간편찬어도 줄여서 간편 찬타냐 찬타냐 줄임말에 표기를 할 때. 근데 기러기야를 줄이면 기러가. 줄여쓴 말. 이거 다 뭐 한 거니까? 줄여쓴 말을 지금 찾는 거니까. 그 우리 기러기야 그것도 앞에서 했었어. 어디 있냐면 이 책 말고도 앞에서도 했었고. 줄여쓴 말 또 여기 어디 있을까? 여기는 안 넣었나? 그 저기 뭘 보면 그 뭐지? 기본세 보면 그것도 다 넣었어. 준말표기입니다. 준말표기.